저는 강민수입니다. 56세. 성원그룹 창업주이자 전 회장입니다. 5년 전 회장직에서 은퇴했습니다. 아들 준수에게 경영권을 넘겼죠. 하지만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닙니다. 아직도 회사 일에 조언을 하고 중요한 결정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게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준수의 결혼입니다. 준수는 30세. 착하고 순수한 아이입니다. 저희 외아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6개월 전 준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니? 이름은 김지연이에요. 27세 명문대 나왔고 대기업 다녀요. 그래. 준수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얼굴이었죠. 아버지, 결혼하고 싶어요. 벌써? 네. 지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준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착해서 그렇죠. 하지만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은 더욱. 준수야, 아빠가 지연 씨를 직접 만나봐야겠다. 네, 좋아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정식으로 만나면 본 모습을 볼 수 없어. 다른 방법이 필요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배달 일을 하기로. 30년 전 저도 배달 기사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배달 일을 시작했죠.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의 갑질, 무시, 차별. 매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 배달하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기 전까지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작은 배달 사업을 시작했고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20년 만에 대기업 그룹을 만들었죠. 하지만 저는 제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배달 기사였던 시절, 무시당했던 시절.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배달복을 입기로. 김지연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일주일 후, 저는 배달 회사에 등록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민수입니다. 나이는? 56세입니다. 아,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배달 일 처음이세요? 아니요.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그럼 괜찮으시겠네요. 환영합니다. 배달 헬멧을 받았습니다. 배달복을 입었습니다. 30년 만에 거울을 봤습니다. 56세 배달 기사. 아무도 저를 회장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했습니다. 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수야. 내 아버지. 지연 씨 주소 좀 알려줄래? 왜요? 그냥 선물 보내려고. 아, 그래요? 잠깐만요. 준수가 주소를 보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고급 아파트. 좋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3일 후. 저는 배달 앱을 확인했습니다. 김지연의 주소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주문을 잡았습니다. 음식을 픽업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30년 만에 타는 오토바이.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분 후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30층짜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5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20대 후반 여자. 김지연. 아름다운 외모. 명품 홈웨어. 완벽한 화장. 하지만 얼굴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배달이요? 네, 배달 왔습니다. 지연이 시계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 늦으세요? 죄송합니다. 교통이 막혀서. 교통 막힌 건 제 알바 아니잖아요. 빨리 주세요. 말투가 차갑습니다.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 애매한 말투. 무시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음식을 건넸습니다. 지연이 음식을 받더니 바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대답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배달 앱 평가.
별점 1점. 리뷰 배달 늦음. 나이든 배달 기사라 느림. 다음엔 다른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날짜 7월 1일 월요일. 장소 김지연 집. 행동. 왜 이렇게 늦으세요? 짜증 섞인 말투. 감사 인사 없음. 문 바로 닫음. 별점 1점. 나이든 배달 기사라 느림 리뷰. 특이사항 첫 만남부터 무시하는 태도. 기본 예의도 없음. 1차 관찰 완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수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운동. 그래요? 아참. 지연이한테 선물 보내셨어요? 아니 아직. 그럼 제가 대신 전해드릴까요? 아니야. 직접 보낼게. 준수가 웃었습니다. 지연이가 아버지 만나는 거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 네. 제가 재벌 가라는 거 알고 완전 좋아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벌 가라서 좋아한다. 준수야. 네? 지연 씨는 내가 가난했어도 사랑했을까? 준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아마도요. 확신이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2주 후 김지연의 주소로 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주문을 잡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또 당신이에요? 네, 배달 왔습니다. 왜 자꾸 당신이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연입니다. 에휴.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음식을 건넸습니다. 팁은 안 줘도 되죠? 지연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전 원래 팁 안 주는 편이에요. 어차피 배달료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좀 빨랐네요. 지난번보다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비꼬는 투였습니다. 지연이 음식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야. 지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을 반쯤 닫은 채로.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응, 나 지금 배달 음식 받는 중이야. 아니, 요즘 배달 기사들 수준 떨어진 것 같아. 응, 나이든 아저씨가 배달 오더라. 완전 느려. 목소리가 컸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니까. 그런 사람들은 배달 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하, 맞아. 그래도 우리는 안 그래도 되니까 다행이지. 지연이 문을 닫았습니다. 쾅. 저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또 알림이 왔습니다. 별점 2점. 리뷰 이번엔 빨랐음. 하지만 팁은 안 줌. 배달 기사가 나이 들어서 좀. 노트에 적었습니다. 날짜 7월 15일 월요일. 행동. 또 당신이에요? 불쾌한 반응. 팁은 안 줘도 되죠? 당연한 듯 말함. 원래 팁 안 주는 편 자랑처럼 말함. 전화 통화 중 나이든 아저씨 수준 떨어진다 큰 소리로 말함. 그런 사람들은 배달 일하지 말았으면 모욕적 발언. 별점 2점. 특이사항 제가 듣고 있는 걸 알면서도 무시하는 발언. 확신적 갑질. 2차 관찰 완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수에게 물었습니다. 준수야, 지연 씨는 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하니? 직원들이요? 응. 식당이나 카페에서. 준수가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저랑 있을 때는 직원들한테 잘 안 신경 쓰거든요. 그렇구나.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더 봐야겠다고. 김지연의 진짜 모습을. 한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총 4번 김지연에게 배달했습니다. 매번 비슷했습니다. 차가운 말투. 무시하는 태도. 팁 없음. 낮은 별점.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이.
5주차가 되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밖에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장대비였습니다. 배달 앱을 확인했습니다. 김지연의 주문. 저는 그 주문을 잡았습니다. 오늘이 기회다. 비 오는 날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30년 전 저도 배웠습니다. 배달복을 입었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우비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너무 많이 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동안 온몸이 젖었습니다. 음식은 방수 가방 안에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제 옷은 흠뻑 젖었습니다. 30분 후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56세 배달 기사. 온몸이 젖어 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25층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지연. 지연이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젖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밖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래도 이렇게 흠뻑 젖어서 오면 어떡해요? 복도에 물 떨어지잖아요. 죄송합니다. 빨리 주세요. 음식을 건넸습니다. 제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 물 떨어져요. 조심해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이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거지 같은 옷 좀 보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젖어서 배달하면 어떡해요? 더러워 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빨리 가세요. 복도 더러워지니까.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56세 남자. 젖은 배달복. 초라한 모습.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가 왔습니다. 제가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배달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 저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차는 못 피했습니다. 그 차에 아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아내.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배달하던 날.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야. 이 여자는 안 돼. 우리 아들의 아내로는 절대 안 돼. 노트를 꺼냈습니다. 물에 젖어서 번졌습니다. 하지만 적었습니다. 날짜 7월 29일 월요일. 날씨 폭우. 행동. 젖은 배달 기사를 보고 얼굴 찌푸림. 이렇게 젖어서 오면 어떡해요? 비난. 거지 같은 옷 좀 보세요. 모욕적 발언. 더러워 보이잖아요. 인격 모독. 빨리 가세요. 복도 더러워지니까 쫓아냄. 특이사항 비 오는 날 배달 기사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함. 인간으로 대하지 않음. 3차 관찰 완료. 하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6세 재벌 회장. 고급 옷을 입으니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일시간 전에는 거지였습니다. 김지연의 눈에는 준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비 맞으셨나 봐요. 응. 운동하다가. 감기 조심하세요. 고마워. 아, 아버지. 지연이가 인사드리고 싶대요. 인사? 네. 정식으로 아버지 만나고 싶대요. 언제 시간 되세요? 조금 더 기다려볼까? 왜요? 안 만나실 거예요? 아니야. 만날 건데. 좀 더 준비하고 싶어서. 뭘 준비하시는데요? 그냥 선물 같은 거. 아, 그래요? 지연이 좋아하겠다. 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지연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거지 같은 옷. 더러워 보이잖아요. 30년 전에도 들었던 말들입니다. 손님들한테, 배달 기사 주제에, 가난뱅이가, 천한 일하는 사람이. 그때는 참았습니다. 아내와 준수를 위해. 지금은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 있습니다. 준수를 위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6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총 6번 김지연에게 배달했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7주차 월요일. 김지연의 주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특이했습니다. 주문 메모에 적혀 있었습니다. 문 앞에 놓고 가세요. 벨 누르지 마세요. 저는 그 주문을 잡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25층. 문 앞에 음식을 놓으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여러 명. 파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놓았습니다. 배달 완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지연. 아, 배달 왔구나. 뒤에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여자 3명. 지연아, 배달 왔어? 응, 왔어. 지연이 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아, 또 당신이네요.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지연아, 단골 배달 기사 있어? 아니, 자꾸 이 아저씨가 와요. 친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위아래로. 나이 드신 분이네. 요즘 배달 기사들 나이 많은 사람들 많아. 지연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배달만 계속 하실 거예요? 네? 아니, 궁금해서요. 이 나이에도 배달 일 하시니까. 친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지연아, 그런 거 물어보면 어떡해. 괜찮아. 궁금한 건데. 지연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배달이나 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음식은 받았으니까 가보세요. 우리 바쁘거든요.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음식 먹자. 응. 문이 닫히려는데. 친구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근데 저런 사람들도 있어야 우리가 편하지. 하하, 맞아.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지연이 웃었습니다. 그러게. 그래도 우리는 안 그래도 되니까 다행이야.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배달이나 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도 있어야 우리가 편하지. 우리는 안 그래도 되니까 다행이야. 계층 차별, 직업 차별, 인간 차별. 김지연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배달 기사를, 서비스직 종사자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안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 8월 12일 월요일. 상황 친구들과 파티 중. 행동. 또 당신이네요. 불쾌한 반응. 배달만 계속 하실 거예요? 직업 무시. 배달이나 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직접적인 모욕. 친구들과 함께 배달 기사를 조롱. 저런 사람들도 있어야 우리가 편하지. 계층 차별 발언. 우리는 안 그래도 되니까 다행. 우월감 과시. 특이사항 친구들 앞에서 배달 기사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조롱. 계층 차별 의식이 명확함. 이제 충분합니다.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준수야. 네, 왜요? 아빠가. 지연 씨를 만나봐야겠다. 진짜요? 드디어. 준수가 기뻐했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한 달 후. 한 달 후요? 왜 그렇게 늦게요? 준비할 게 있어서. 무슨 준비요?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김지연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진실을 폭로할 것인가? 그날 밤. 저는 준수를 불렀습니다. 준수야, 앉아라. 네, 아버지.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너는 지연 씨를 정말 사랑하니? 준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사랑해요. 지연 씨의 어떤 점이 좋아? 예쁘고 똑똑하고 저한테 잘해줘요. 그게 전부야? 네? 그럼 뭐가 더 있어야 하나요? 인성은? 준수가 멈췄습니다. 인성이요? 응. 지연 씨는 인성이 어때? 좋은 것 같은데요? 정말? 네. 왜 그러세요? 저는 준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준수야, 아빠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네. 지연 씨는 내가 가난했어도 사랑했을까? 준수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대답해봐. 솔직하게. 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너도 확신이 없구나. 네. 그럼 아빠가 확인해 줄게. 뭘요? 지연 씨의 진짜 모습. 준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한 달 후에 알게 될 거야. 준수야, 아빠를 믿어라. 네. 준수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6번의 기록.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더 모아야 합니다. 한 달 동안 더 많은 증거를, 김지연의 모든 갑질을, 모든 계층 차별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회장실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팔주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김지연에게 배달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지연이 배달을 시키는 날. 저는 항상 그 주문을 잡았습니다. 8번째 배달, 9번째 배달, 10번째 배달. 매번 비슷했습니다. 무시, 갑질, 차별. 하지만 10번째 배달 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비가 조금 오는 날이었습니다. 지연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달이요? 잠깐만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3분, 5분. 지연은 계속 통화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응, 준수 오빠. 준수였습니다. 제 아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 지금 집이야. 배달 음식 먹으려고. 요리하기 귀찮아서. 응, 혼자 먹어. 친구들은 바빠. 지연이 웃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언제 만나? 궁금한데. 응? 한 달 후? 왜 이렇게 늦어? 준비할 게 있다고? 뭔데? 지연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화에 집중했습니다. 응, 알았어. 기다릴게. 오빠 아버지 재벌이라며? 완전 기대돼.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응 사랑해. 내일 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이 저를 봤습니다.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오래 기다리셨네요. 중요한 전화였어요. 괜찮습니다. 음식 주세요. 음식을 건넸습니다. 참 아저씨. 네? 다음부턴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전화 통화 중이면 기다리기 불편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점 평가할 때 속도도 중요하니까. 참고하세요. 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재벌이라며? 완전 기대돼. 지연이 준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벌가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날짜 8월 22일 목요일. 행동. 전화 통화 중 5분 동안 배달 기사 방치. 중요한 전화였어요. 배달 기사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 다음부턴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무리한 요구. 별점 평가할 때 속도도 중요하니까 협박성 발언. 특이사항 준수와 통화 중 재벌이라며? 완전 기대돼. 발언. 순수한 사랑이 아닌 재산 목적 확실. 일 첫 번째 배달. 월요일. 지연이 음식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저기요, 이거 좀 식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배달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최대한 빨리 왔습니다. 그래도 식었잖아요. 환불해 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에휴, 배달 기사는 아무 권한도 없네요.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근데 다음엔 더 빨리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12번째 배달. 목요일. 지연이 문을 열더니 말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돈 가져올게요. 네? 현금으로 계산할 거예요. 지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 후 나왔습니다. 여기요. 정확히 세었으니까 확인 안 하셔도 돼요. 돈을 건넸습니다. 잔돈이 딱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팁은 없어요. 앱에서 미리 결제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럼 가보세요. 광. 저는 돈을 세어봤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딱 음식값만큼. 13번째 배달. 월요일. 지연이 음식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네? 배달 일 말이에요. 나이도 있으신데.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일은 못 구하세요? 이 일이 제게는 맞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휴, 그래도 다른 일을 찾아보시지. 배달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빠르고 효율적이잖아요. 아무튼 힘내세요. 어쩔 수 없으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른 일은 못 구하세요? 배달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어쩔 수 없으니까. 지연은 배달 기사를, 서비스직을 완전히 하대하고 있었습니다. 노트가 점점 차올랐습니다. 13개의 기록. 2개월이 되었습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3주 후면 지연이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 지연이가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버지는요? 저는 준수를 봤습니다. 아빠도 기대된다. 정말요? 다행이다. 준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 준수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준수는 행복한 만남을 기대합니다. 저는 진실의 폭로를 기대합니다. 14번째 배달. 목요일. 지연이 짜증을 냈습니다. 왜 자꾸 당신이 와요? 죄송합니다. 우연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오는데요. 배정이 그렇게 되어서. 에휴, 배달 회사 시스템 진짜 별로네요.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부턴 다른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리뷰에 쓸게요. 네, 그날 리뷰. 별점 2점.
같은 배달 기사가 자꾸 옴. 나이 들고 느림. 다른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5번째 배달. 마지막 배달이었습니다. 만남 일주일 전.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배달이요? 네. 음식을 건넸습니다. 참 아저씨. 네? 전 다음 주부터 배달 안 시킬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재벌가 며느리 되거든요. 지연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을 거예요. 배달 음식은 안 먹어도 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그동안 배달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지연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쾅. 마지막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2개월. 15번의 배달. 15번의 갑질. 모두 기록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날짜 9월 5일 목요일 마이너스 최종 배달. 행동. 재벌가 며느리 되거든요. 재산 목적 명확히 드러냄.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을 거예요. 배달 음식 하대. 배달 음식은 안 먹어도 되고 계층 의식 확실. 종합평가. 김지연은 2개월간 15번의 배달 중 단 한 번도 배달 기사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음. 계층 차별, 직업 차별, 인격 모독이 일상화되어 있음. 준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재벌가를 사랑함. 이런 사람은 절대 우리 며느리가 될 수 없음. 노트를 닫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 회장실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김지연의 진짜 모습을. 만남 하루 전 9월 11일 목요일. 저는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원그룹 본사 최고층. 비서 이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준비 다 되었습니다. 고마워.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준비했고 회의실 세팅도 완료했습니다. 회의실? 네. 김지연 씨께 보여드릴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울 예정입니다. 좋아. 이 과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게 내일 보여드릴 자료입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제 사진들. 배달복을 입은 모습.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 비 맞은 모습. 그리고 노트 사진들. 2개월간의 기록. 15번의 갑질.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해. 감사합니다, 회장님. 내일 몇 시에 오기로 했지? 오후 2시입니다. 알았어. 내일 봐. 네, 회장님. 이 과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30년 전 저는 저 아래 어딘가에서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배달 기사. 지금은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재벌 회장.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배달 기사를 존중합니다. 청소부를 존중합니다. 모든 직원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김지연은 다릅니다. 한 번도 약자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수였습니다. 아버지. 응, 준수야. 내일 정말 긴장돼요. 지연이가 아버지 만나는 거. 그래? 네. 지연이가 새벽부터 헤어샵 예약했대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다고. 그렇구나. 아버지는 준비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무슨 준비하신 거예요? 내일 알게 될 거야. 왜 자꾸 비밀이세요? 깜짝 선물이야. 선물요? 지연이한테요? 응. 지연 씨가 절대 잊지 못할 선물. 우와, 기대되는데요. 준수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제 선물은 준수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지연이가 아버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럴까? 네, 지연이가 말했거든요. 아버지 같은 성공한 분을 존경한대요. 성공한 분을 존경한다. 배달 기사는 존경하지 않으면서. 준수야. 네? 내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마음의 준비요? 무슨? 그냥.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알게 될 거야. 아버지, 뭔가 이상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2개월간의 기록.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왜 이렇게 늦으세요? 거지 같은 옷 좀 보세요. 배달이나 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저런 사람들도 있어야 우리가 편하지. 모든 말들, 모든 갑질들. 내일 지연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준수에게도 진실을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같은 시각, 김지연의 집. 지연은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품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뭘 입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지야? 응, 지연아. 왜? 내일 재벌 시아버지 만나는 날이야. 뭐? 드디어? 응. 완전 긴장돼. 뭐 입을 거야? 그게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아쉽고 적당히 고급스럽게 입어. 시아버지 눈에 들어야 하잖아. 그렇지. 지연이 옷을 골랐습니다. 명품 원피스, 명품 구두, 명품 가방. 완벽했습니다. 수지야, 나 정말 떨려. 괜찮아. 넌 잘할 거야. 재벌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잖아. 남자들은 쉬워. 하하, 맞아. 웃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한다고 하면 돼. 그렇지. 나 진짜 재벌가 며느리 되는 거야.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지야, 재벌가 되면 나 완전 달라질 거야. 어떻게? 일단 회사 그만둘 거고 고급 레스토랑만 다닐 거고 명품만 살 거야. 좋겠다. 그리고 배달 음식 같은 거 절대 안 먹을 거야. 그런 거 저급해. 하하, 맞아. 아, 그리고 그 배달 기사 아저씨 기억나? 맨날 오던. 응, 나이 든 사람? 응. 다행히 이제 안 봐도 돼. 재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랑 마주칠 일도 없을 거야. 당연하지.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지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한 외모. 완벽한 준비. 내일이면 내 인생이 바뀌어. 기대에 차서 잠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준수의 방. 준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해. 마음의 준비를 하라니. 무슨 의미일까? 불안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자. 아니, 앉아. 너무 떨려서. 나도 떨려. 근데 왜? 내 아버지잖아. 그냥 아버지가 좀 이상하셔서. 이상해? 어떻게?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 에이, 설마. 좋은 걸 준비하시는 거겠지. 그렇겠지. 걱정 마. 내가 잘할게. 아버지 마음에 들 거야. 응. 고마워. 사랑해, 오빠. 내일 봐. 나도 사랑해. 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걸까?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행복한 날일까? 아니면 준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9월 12일 금요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8시. 저는 회장실에 출근했습니다. 이 과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응. 준비 다 됐지? 네. 모든 자료 스크린에 세팅했습니다. 좋아. 저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고급 정장. 명품 시계. 완벽한 회장의 모습. 거울을 봤습니다. 2개월 전 배달복을 입었던 제가 지금은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옷이 다르면 대우도 달라집니다. 김지연에게는 오후 1시.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수야, 어디야? 아버지, 저 지금 지연이랑 가는 중이에요. 그래. 몇 시에 도착하니? 2시 정각에 도착할 것 같아요.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네, 아버지, 지연이 정말 떨려해요. 그래? 네, 손이 차가워요.
준수야. 네? 아빠 말 기억하지? 마음의 준비. 네. 근데 아직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 30분. 이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3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알았어. 스크린 최종 점검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고생했어. 회장님, 정말 하실 겁니까? 응. 해야지. 준수 도련님이 상처 받으실 텐데요. 지금 상처받는 게 나중보다 나사. 알겠습니다. 이 과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 지연아 곧 만나겠구나. 내가 무시했던 그 배달 기사. 내가 거지라고 불렀던 그 사람. 바로 나야. 오후 2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준수 도련님과 김지연 씨 도착하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렸습니다. 준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 뒤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지연. 명품 원피스. 완벽한 화장. 밝은 미소. 지연이 저를 봤습니다. 3초.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지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준수가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왜 그래?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만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책상 뒤에서. 어서 오십시오, 김지연 씨.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기. 앉으시죠. 손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개할게요. 제 약혼자 김지연이에요. 알고 있어. 네? 어떻게요? 이미 만난 적이 있거든. 준수가 놀랐습니다. 만난 적이요? 언제요? 2개월 전부터. 15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김지연 씨 기억나시죠?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세요. 네. 뭐가 기억나시나요? 저기. 배달 기사요. 준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달 기사요? 그래. 아빠가 2개월간 배달 기사로 일했어. 네? 김지연 씨에게. 15번 배달했지. 준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 그게 무슨. 앉아라 준수야. 지금부터 보여줄 게 있어.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사진. 배달복을 입은 저. 준수가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2개월 전 아빠는 결심했어. 김지연 씨의 진짜 모습을 보기로. 스크린이 넘어갔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타는 저. 헬멧을 쓴 저. 비를 맞은 저. 그래서 배달 기사가 되었지. 준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나니까. 스크린이 또 넘어갔습니다. 노트 사진. 날짜 7월 1일. 왜 이렇게 늦으세요? 나이든 배달 기사라 느림. 날짜 7월 15일. 팁은 안 줘도 되죠? 배달 기사가 나이 들어서 좀.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날짜 7월 29일 비 오는 날. 거지 같은 옷 좀 보세요. 더러워 보이잖아요. 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아. 이게 사실이야?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이 계속 넘어갔습니다. 날짜 8월 12일. 배달이나 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저런 사람들도 있어야 우리가 편하지. 우리는 안 그래도 되니까 다행이야. 날짜 8월 22일. 재벌이라며? 완전 기대돼. 준수와 통화 중. 준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아, 김지연이 회장실에서 나간 후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후련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준수가 상처받았으니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준수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앉아라. 준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2개월간 배달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저는 준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 준수야, 아빠는 30년 전 배달 기사였어. 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응. 그때 많은 갑질을 당했지.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어. 내 엄마야. 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배달 기사였던 아빠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존중해줬지. 그래서 결혼할 수 있었어. 가난했지만 행복했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 후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배달하던 날. 알아요. 아빠는 그 후로 다짐했어. 절대 약자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김지연을 테스트한 거야.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결과는 최악이었네요. 그래. 15번 모두. 준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준수야,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 특히 재벌가를 노리는 사람들은. 네, 오늘 일로 배웠을 거야. 진짜 사랑이 뭔지.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가서 쉬어라. 준수가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아, 준수야. 네?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내 엄마 같은. 준수가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지만. 네, 아버지. 그러길 바랄게요. 준수가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 여성의 배달기사 갑질 사건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김지연. 성원그룹 회장의 아들과 약혼했던 김모 씨는 2개월간 배달기사에게 갑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노트 사진들. 특히 이 배달기사가 성원그룹 회장 본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배달기사들. 배달하면서 그런 갑질 많이 당합니다. 김 씨 같은 사람 정말 많아요. 거지 같다, 더럽다 이런 말 자주 들어요. 정말 상처받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해고 조치를 내렸으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 과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응, 지금 보고 있어. SNS에서 난리입니다. 김지연 씨 신상이 다 퍼졌습니다. 그래? 네. 그리고 김지연 씨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알아? 회장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해. 더 이상은 김지연 씨를 괴롭히지 않으실 거죠? 응. 아빠가 할 일은 다 했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저는 뉴스에 나오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실에 있던 누군가가 SNS에 올린 것 같았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퍼진 일이니까. TV를 껐습니다. 3일 후. 이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김지연 씨 근황입니다. 말해봐. 회사에서 해고된 후 다른 회사 면접을 봤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래. 갑질 전력 때문에 어느 회사도 받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지연 씨 친구들도 모두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SNS도 폐쇄했고 집에만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회장님, 김지연 씨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뭐? 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과장. 네, 회장님. 더 이상 김지연 씨 근황 보고하지 마. 네? 이제 그만하자.
충분해.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김지연을 파멸시키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수를 지키려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뉴스, SNS, 여론. 김지연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 준수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응, 준수야. 앉아라. 아버지. 지연이 소식 들으셨어요? 들었어. 회사에서 잘렸고 친구들도 다 떠났고. 응. 아버지. 이게 맞는 걸까요? 저는 준수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니? 지연이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벌을 받아야 하나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모든 걸 잃고. 준수의 눈에 연민이 보였습니다. 준수야. 네. 지연 씨를 아직도 사랑하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저는 준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수야, 착하구나. 하지만 알아야 해. 갑질은 범죄야. 네. 지연 씨는 2개월간 15번 갑질했어.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지. 맞아요. 만약 아빠가 진짜 평범한 배달 기사였다면? 준수가 멈췄습니다. 지연 씨는 계속 갑질했을 거야. 그 배달 기사는 계속 상처받았을 거고. 지금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대가를 치르는 거지.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해했어요. 하지만 아빠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래요? 응. 더 이상 지연 씨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수야, 이제 앞을 봐라.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네, 노력할게요. 준수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2주일 후, 저는 배달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배달 기사 강민수입니다. 아, 강민수 기사님. 오랜만이에요. 네, 탈퇴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탈퇴요? 왜요?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전화를 끊었습니다. 배달복을 꺼냈습니다. 헬멧을 꺼냈습니다. 2개월간 입었던 옷들. 깨끗이 빨아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배달기사 갑질 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지연 씨 사건을 계기로 서비스직 종사자 보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배달기사, 택시기사, 식당 직원 등에 대한 갑질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김지연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것입니다. 약자를 무시하지 말라. 갑질은 범죄다. TV를 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보고 있겠지? 우리 준수 지켰어. 3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아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으니까. 6개월 후 2026년 3월 저는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준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수야, 왔구나.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소개할게요. 박서연이에요. 옆에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밝은 미소. 어서 와요. 앉아요. 감사합니다. 3명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는 어떻게 만났어요? 준수가 대답했습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났어요. 봉사활동? 네.
무료 급식소에서요. 그래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좋은 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수수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집니다. 서연 씨 차 드릴까요? 아, 제가 할게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요. 서연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준수를 봤습니다. 어때? 준수가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그래? 네. 착하고 따뜻하고 진심이 있어요. 직원들한테는 어때? 완벽해요. 식당 가면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팁도 꼭 주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아버지, 이번엔 결혼해도 될까요? 응. 이번엔 괜찮을 것 같아. 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김지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허세가 없었습니다. 진솔했습니다. 진짜 착했습니다. 1시간 후, 준수와 서연이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뵐게요. 그래. 다음엔 우리 집에 초대할게. 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준수야, 이번엔 행복하렴.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작은 카페. 김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수한 옷. 화장기 없는 얼굴. 초췌한 모습. 앞에 커피 한 잔. 지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자신과 달리. 6개월. 지옥 같은 6개월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고,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SNS에서 조롱당하고, 거리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성원그룹 아들 강준수 사회복지사와 열애설. 사진이 있었습니다. 준수와 한 여자. 행복해 보입니다. 지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배달 기사한테 왜 그렇게 대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연은 6개월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계층 차별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갑질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모든 것을 잃으면서. 지연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고 씁쓸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처럼. 1년 후 2027년 3월 준수와 서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100명 정도.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신랑 아버지 축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저는 준수 아버지 강민수입니다. 하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1년 전 저는 배달 기사로 일했습니다. 술렁임. 제 아들의 약혼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죠.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준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준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오늘 며느리 서연 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 씨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약자를 돕는 일을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식당 직원한테도 배달 기사한테도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30년 전 배달 기사였을 때 많은 갑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준수 어머니. 그분은 배달 기사였던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 있었죠. 서연 씨도 그런 사람입니다. 준수야, 서연 씨를 잘 모셔라. 내 아버지.
서연 씨,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따뜻한 박수. 결혼식은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3년 후, 2030년. 저는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준수와 서연의 딸, 강지우. 할아버지. 지우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 저는 지우를 안고 정원을 걸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안을게요. 괜찮아. 내가 안고 있을게. 감사합니다. 서연아. 네, 아버지.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아버지, 사실. 응? 저도 아버지가 배달 기사로 일하셨던 거 알고 있어요. 알아? 네. 준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래.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전 그 이야기 듣고 배웠어요. 뭘? 사람을 대하는 법이요. 어떤 직업이든 어떤 위치든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것. 전 절대 누구도 무시하지 않을게요. 고마워, 서연아.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따뜻하게. 지우가 제 목을 안았습니다. 할배. 그래, 우리 지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였습니다. 배달 기사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갑질 시 최대 500만 원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4년 전 김지연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준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냥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 싶어서. 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모두의 노력이지.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녁 준비할게요. 고마워. 서연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준수가 지우를 안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겠지? 우리 준수 행복해. 좋은 며느리 얻었어. 손주도 예뻐. 3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아내.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 김지연은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알바. 4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왜 벌을 받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